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고 보고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을 기소했는데요. 최종 졸음운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배경은 무엇인지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해당 사건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이 95억 원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거 좀 수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생생한데요. 예. 근데 벌써 이게 시간이 한 7년 흘렀네요. 예. 그러니까 2014년에 이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새벽길에 만삭의 아내, 이제 임신을 한 아내를 옆자리에 태웠는데 이제 외국인 아내였어요. 내국인 남편이고 운전을 하다가 뭐 깜깜한 밤이니까 앞에 8톤 트럭이 주차돼 있었는데 차가 추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트럭의 뒤쪽 모서리와 조수석 쪽이 이제 부딪히면서 아내는 사망을 했고 남편은 살았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된 사건인데 우선은 졸음운전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네. 이때까지는 크게 수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CCTV를 보니까 졸음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왜냐하면 핸들을 꺾는 그러한 대목이 있다. 그렇다면 졸음운전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게 보험금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대하죠. 95억 원. 우리가 일반 서민 가족이 95억 원의 보험금을 드는 예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흔히 의심하는 게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아내로부터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점점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들이 나오죠.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1심은 무죄였습니다. 근데 2심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예.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살인 혐의가 이제 거의 인정됐던 거죠. 근데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이 범행 동기가 아내를 살해하기에는 범행 동기가 좀 명확치 않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파기환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다뤄진 건데 이때는 이제 살인 혐의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적용된 것은 금고 2년은 치사가 벌어졌잖아요. 예.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과실을 내가 했는데 결국 누군가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금고 2년인 것이고 살인 혐의는 완전히 벗는 판결이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네. 예. 변호사님, 보통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CCTV라든지 아니면 바퀴의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정황을 가지고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수면 유도제 성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면 유도제에서 쓰이는 성분이 아내의 혈흔에서 발견이 됐는데 예. 그것만으로 대법원이나 이 파기환송심에서 바로 이 살인죄라고 보지 않은 이유가 이 같은 성분이 또 남편한테도 이제 이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성분이라는 게 수면 유도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약에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합제제를 이제 아내가 먹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나 뭐 이전에 있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예. 이게 약간 법적인 표현, 법률적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약간 민감한 거라서 예. 법원에서 명백하게 살인이 아니다라고 본 게 아니라 예. 살인이 볼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랍니다.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네. 대부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하면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백한 게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건데, 네네.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하게 된 이유 자체가 그 형사사법의 그 대원칙 자체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유죄로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이 남편의 경우에는 좀 다른 정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뭐 보험금을 많이 가입을 한 거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고 직전에 만약에 보험금을 많이 가입했다라고 하면 더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보험금을 굉장히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성향이고 예. 아내 이름으로만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도 가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자녀, 부모, 뭐 주변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보험 가입 자체가 살인 동기로 이어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이제 마지막 판결에서 좀 추가로 개입된 것이
사실 보험금을 노렸다는 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의 당시 수입을 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돈이 궁해서 살인을 할 정도로 소득이 적지가 않았다. 이건 남편이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건데 예.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서민 샐러리맨보다는 더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일시적인 보험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에는 동기가 좀 약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중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이제 충분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졸음 운전이라는 결론이 나기까지의 뭐 과정이나 실제 조금이라도 유죄가 아닐 가능성을 최대한 보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피고인 중심으로 판결이 난다는 부분까지 박 변호사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네네.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보험금을 이렇게까지 뭐 물론 이제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됐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배우자 앞으로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드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에 대한 네. 어떤 그 의문점 이런 것들은 뭐 누리꾼들은 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판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백하냐? 그건 모르겠다. 네. 하지만 이게 처벌해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지금 불확실하다. 예. 내용을 확인하기가 그 모호한 중간에 놓여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초기 보도가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 구미 이제 이 여아 관련해서 예,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국민의 뇌리에 오래 남거든요. 예. 그리고 거의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거의 살인이 아닌가라고 대중들이 의심하게 만든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다른 자녀와 찍은 셀카 같은 것도 이제 보여지면서 네. 아내가 사망했는데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어찌 보면 미디어를 통한 보도를 통해서 아마 이 사건을 접했던 국민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 예.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혹을 품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법정에서는 결정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까 한명숙 전 총리 문제도 시간이 흘러서 또 문제가 되면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예. 국민들이 우리의 어떤 이 법정을, 우리의 사법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는데 비생산적으로 그 사이 틈새에 저는 또 언론의 역할도 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적극적으로 또 이 보도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당시에 쏟아졌던 의혹 보도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저는 과제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이건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방 공기업 직원 대상 그리고 관련 지자체 대상에서 780명을 조사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공분 사기에 굉장히 공분을 사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조사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많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함께 네. 고민을 해야 됩니다. 1차 발표를 떠올려 보시면 사실은 한 시민단체가 민병과 참여연대였죠. 13명의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인 이제 수사는 직후에 빠르게 시작됐습니다만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네. 먼저 이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부에 공무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1차 조사 발표 때는 14,000명이 대상이었고요. 네. 그때는 7명이 추가가 돼서 앞서 시민단체가 발표한 13명과 합쳐서 20명이었어요. 야권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000명 조사했는데 겨우 7명만 추가됐느냐. 근데 어쨌든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포착해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14,000명에 20명. 그럼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사실 주관적 판단의 문제이고 이러한 여지를 어떻게 앞으로 없앨 것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국무총리를 필두로 해서 고강도 대책이 연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부당이익은 3배에서 5배까지 몰수 환수 조치하겠다. 예.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건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같이 빠르게 움직여서 투기를 막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여당에겐 악재, 야당에겐 호재 이렇게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 이제 2차 조사가 오늘 발표가 되는 거고요. 네. 조금 전에 이 대상자들은 1차 때보다 좀 적었죠. 14,000명, 8,700여 명. 그런데 이때도 합치면 20명, 합치면 28명인데
거래가 28명이고 네. 정상 거래 5명을 뺀다면 23명. 그럼 규모가 좀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뭐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 다 하게 된다면 2차의 대상은 해당 지자체들, 신도시 지역에 그리고 지자체 산하의 공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상인데 문제는 핵심은 차명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드러난 사람들은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좀 작거나 예. 본인의 명의로 이제 거래했기 때문에 혹은 순진했거나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투기를 정말 한 꾼들이라면 고수들이라면 차명을 이용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모두 다 발본색원할 것인가? 예. 이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네. 따라서 수사에서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의 요구까지를 결합시킨다면 결국은 이제 이 국수본 내에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여기는 국세청과 금융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더해서 이 검찰에서도 이 합동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네네. 수사를 통해서 차명이 확실하게 많든 적든 있는 그대로 드러나길 기대해 봅니다. 수사 방식에 대한 뭐 갈래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박주희 변호사께 또 여쭤볼 건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건에 대한 시선은 지금 아까 정치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이쪽에서 또 특검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검, 전수조사 예, 예. 방식을 다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이제 이런 이 관련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한 덩어리에서 다양한 것들을 들여다보느냐 아니면 네. 다양한 갈래에서 하나의 건을 들여다보느냐 좀 네. 이게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이 새롭게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사례지 않습니까? 예. 국수본이 올해 만들어졌는데 가장 대형 사건을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거든요. 7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투입돼 있는데 예. 국수본 입장에선 지금 조금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야당은 검찰 얘기를 하시나? 그렇죠. 여당은 왜 갑자기 특검을 들고 나오시나? 예. 네네네. 우리 수사를 좀 끝까지 봐주지. 근데 또 언론도 지금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경찰에서 성과를 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또 국민 눈에 미진하다면 추가 수사를 검찰에도 맡겨보고 예. 특검에도 맡겨보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예. 문제는 첫 번째가 끝나기 전에 자꾸 이게 다음 나왔으니까. 단계, 다음 단계가 나오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 힘 빼기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 예. 지금 특검법을 무조건 여야가 국회에서 발의하기 전에 예.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마시고 좀 전공법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여당은 좀 더 강하게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예. 야당은 재보선만이 아니라 이게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크단 말이죠. 예. 이게 만약 연 후반까지 간다면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발본색원이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누구든 꽝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저는 우선 처음에 잘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 예.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될 텐데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강조드리자면 예. 국회가 입법해주지 않으면 수사해도 처벌을 못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국무총리가 엄단한다고 얘기해도 지금 현행법으로는요. 투기가 드러나도 당신 땅 강제로 처분하세요. 끝이에요. 처분하는데 1년 6개월의 시간을 줘요. 예, 예. 그 돈은 본인이 가져가죠. 사유재산이니까. 뭐가 처벌입니까 이게? 그래 국회가 좀 제대로 해주시고 예. 이해충돌 방지법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입법 필요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추가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이고 지금 발표에 따르면 동의서를 내지 않은 127명은 수사 본부로 이제 넘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제력이 생기는 겁니까?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본인이 동의한 정보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예외로,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지 법원의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127명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이 영장을
토대로 아마 밝혀질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 사실 국민들이 지금 오늘 조사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품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밝혀진 이 20 몇 명 말고 차명 거래가 훨씬 더 많을 건데 예. 과연 이 차명 거래를 색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려고 하면 또 강도 높은 강제 수사가 또 그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또 분명히 이 현실상의 이제 한계가 또 부딪히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회 입법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된 법률안이 많이 발의가 됐는데 또 문제는 기존에 이미 거래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다시 토해내게 할 수 있느냐 이 네. 부분은 또 소급 입법에 그러니까 헌법에 위헌적인 또 소지가 요소가, 있어서 네. 그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지금 막 누가 잘했네 못했네 싸우기보다는 사실 좀 머리를 모아서 이게 현행법과 위헌적인 소지가 없는 한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좀 많이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빨리 좀 수사를 해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시간을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질문 드린 것처럼 이게 뭐 특검을 만약에 중심으로 이 사안이 또 돌아가다 보면 실제 그러면은 뭐 수사본부는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일전에 그 패가 망신하게 만들겠다 막 이런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요. 실제 증거가 없을 시에 만약 이런 투기 의심자가 수사기관에서 뭐를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그런 호재들이 소문으로 많이 돌았다라든지 우리 조상께서 꿈에 나와서 이런 투자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 제일 어려운 게 이런 토지 거래도 그렇고 그 증권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뭐 그 네. 주식 투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현행법 자체. 근데 이게 정말 미공개 거래인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이 회사가 좋아서 여기다 투자를 한 거고 예. 이 LH 사건에서 나는 그냥 이 땅이 좋아서 투자를 한 거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입증하는 과정이라든지 수사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의심은 가지만 이거를 명백하게 유죄로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과연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지금 조사를 그쳤지만 수사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로 인해서 밝혀지는 거래가 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거래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사실은 좀 약간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샅샅이 다 뒤져낼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달린다는 말씀이셨고 말씀 도중에 속보가 좀 들어와서 이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원 중에 신도시 관련 부당 거래가 의심되는 건이 있는데 그게 3건이라는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경호처도 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건을 부당거래 의심 사례를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요. 근데 이것도 지금 청와대 발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 관련 내용이 터지고 나서 자체 조사를 벌인 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직원 중에는 신도시 관련 부당거래 의심 사례가 있었다. 경호처도 있었다. 비판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차 합동조사 발표될 때 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청와대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비서관급 이상 그렇습니다. 0명 아무도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이제 반론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368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까지도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럼 여기 이제 3천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2차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로는 아니고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예. 경호처 한 건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생각보단 적다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다인가 예. 추가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언론에서 검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당 차원의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뾰족한 게 발표가 없어요. 근데 매일 언론에서는 모 국회의원의 배우자, 모친, 네네. 친척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언론이 검증하면 나오는데 당 자체에서 검증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제대로 조사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정말 합의를 했으면 예. 그럼 어느 기구에 맡겨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걸 확인할 것인가? 그것을 뭐 감사원이 할 것인가? 경찰이 할 것인가? 검찰이 할 것인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스로 자기를 조사하는 이 우리 셀프 조사 방식은 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엄정성을 좀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 자체를 그러면 이제 정말 이 합동조사단에 맡기든가 예, 예.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든가 예, 예. 하는 방식으로 자 우리를 좀 털어주십시오 해야만 예. 국민들이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내용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두 분과 함께 좀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이슈 큐브, 사건 큐브, 그리고 LH 관련 내용까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